(2026년 4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하고 이란 간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협상이 이슬람아바드 노딜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한국 언론이 뭘 굉장히 이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회담을 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보도하느냐? The purpose of the negotiation with Iran as preventing Iran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미국 언론들은 이란과 협상하는 목적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15개 항을 전달했다,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다 변죽이고요.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라. 그게 미국이 이번 협상에 임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반대로 이란이 이번 협상에 나왔는데 이들은 뭐냐? 핵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다. 네.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데 이란은 핵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다라는 거가 기본으로 깔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하자, 이런 쭉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할 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회담은 노딜로 끝납니다. 물론 지금 이란 측에서 나온 4명의 대표자들은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하고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보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장이 나왔고 외무장관이 왔고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이 왔고 중앙은행 총재가 왔는데 중앙은행 총재는 국세라 그래요. 국세. 국가의 도장. 네, 회사 대표이사가 인감 있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합니다. 전권을 위임받았는데 핵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는다가 이란의 원칙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해야 된다. 이걸 합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슬람아바드 협상에서는 타결될 게 없죠. 이슬람아바드 노딜로 갈 겁니다. 지금 현재 11일 날 벌어진 회담은 간접적인 형식이었다 그러죠.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별도의 방에 앉아서 마주 앉은 게 아니고 자기네 의견을 써주거나 이야기하면 파키스탄 관리가 그거를 받아서 상대에게 전달해주고 또 상대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간접 방식. 이거는 그전에 오만에서도 미국과 이란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은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란을 때렸었습니다. 이번 회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한국 언론들은 되게 이상한 식으로 보도합니다. 지금 이슬람아바드에서 만나는 거를 휴전 상태라고 하는데 휴전이 아니라니까 계속 미국 언론들은 ceasefire. 우리는 그전에 사격 중지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은 사격에 발사나 폭탄 투하도 포함되나요? 그러면 발사 중지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래나? 어쨌든 ceasefire. 사격을 중지한 상태에서 서로 회담을 해보는 겁니다. 너랑 나랑 의견을 맞춰볼 수 있는지. 안 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에. 이제 합의가 되면은 그래?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휴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간 대화를 해보는 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미스티스, 투루스입니다. 투루스.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화하는 게 아미스티스, 정전이 되는 거죠. 정전쯤 돼야 종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전에서도 완전히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관계로 들어가야 종전이 되죠. 그건 이제 강화 협상, 평화 조약으로 맺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자꾸 시스파이어를 휴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긴 회담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거를 그걸 종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2주 동안 시간 일단 사격을 중지해 놓고 협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노딜이 내일 아침에 끝날지 아니면 한 3일 동안 회담을 더 할지
3일 동안 만났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만날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최고 지도자한테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와야 될 테니까 한 번 더 만날 수는 있겠죠. 한 2주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스파이어 끝났다는 발표도 없이 그냥 때립니다. 오만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란과 협상할 때도 미국은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적은 완전한 핵폐기다. 근데 이란은 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 그래놓고 뭐 호르무즈 해협 돈을 받겠다 뭐 한다. 이건 다 변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때리는 게 문제다. 이것도 변죽입니다. 뭐 이란 대통령은 이번 협상 자체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어놓고 하는 거다 그러는데 네, 이게 바로 시스파이어예요. 방아쇠만 안 당겼지 준비를 다 해놓고 회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담이 굉장히 위험한 회담이고 서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회담하다가 갑자기 뭐 무기가 없겠지만은 집어 던진다든지 골펜 같은 것도 무기가 되죠. 그래서 서로를 지금 전혀 못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유엔군하고 북한이 마주 앉아서 1년 이상 협상을 하죠. 시스파이어를 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전에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긴 세월이 걸리고 그때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조이 제독은 How to negotiate, communist 공산주의자들과는 어떻게 협상하는가는 책을 썼죠. 아주 거칠기 때문에 거칠게 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방식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은 지금 엉뚱하게 보도하면서 은근히 이런 편을 들고 있어요. 좀 심합니다. 미국의 폭격이 비인도적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가짜 정보를 갖고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가 망신을 당하니까 보편적인 인권을 얘기한 거다 하고 우기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게 대한민국 언론들이에요. 과거 이란이 미국인들에게 죽음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저주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미국이 어떻게 한 것만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한국 언론들입니다. 이러한 한국 언론의 태도가 앞으로 국제정치를 대한민국이 풀어가는데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제발 한국 언론들은 미국 언론들은 쿨하게 보도해요. 이번 협상의 목표는 이란의 핵 개발을 폐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의되냐에 따라서 북한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북한 핵을 완성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숙석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과의 정상회담 앞두고 왕이가 이북에 가서 김정은 만나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북한이 이 틈에 꽝꽝 미사일 쏘고 어쩌고 하게 되면 미국은 이란을 상대하면서 또 북한을 상대해야 되니까 힘이 빠지죠. 중국은 그걸 원하는 구도죠. 그리고 북한에 무기 좀 제거하고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돈은 한국한테 얼마든지 빨아먹을 수 있죠. 그건 한국한테 돈 빨아먹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국 관광객들이 또 많이 가고 하니까 금방 뽑아먹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네. 지금 이슬람아바드에서 노딜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미국은 지금 CIA 같은 데 다 계산을 할 겁니다. 이란도 계산을 할 것이고. 지금 테헤란은요, 생각보다 편안해요. 미국이 민간인 시설은 거의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그냥 뭐 약간 두려움 속에 지내지만 큰 위협은 안 느끼고 그냥 지냅니다.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럭저럭 공급이 되고 있고. 자, 미국과 이란 노딜로 끝나면 국제정치는 어디로 가고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이 굴복하는 게 북한을 다루는데 훨씬 좋죠. 그 반대가 되면 북한이 날뛸 거고 북한은 이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국한테 돈 받기 위해서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대통령답지가 않아요. 안보 책임자답지가 않아요. 지금 뭐 고유가 생계지원금 지원한다. 그 지 돈이야? 내 돈이지 내 돈. 국민 세금 갖고 지가 생색내는 거.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지금 박상영 검사 잡으려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참 대한민국의 보수가 무너지니까 참 나라꼴이 많이 아닙니다. 건국기에 우리나라 군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선동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 건군기
기록들을 읽어보면요. 야, 정말 심각했구나 싶은데 지금이 그런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 국민당 세력이 중국 공산당하고 짝짝꿍이 되는 바람에 매우 힘들어졌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마바드 노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건 확인할 수 없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하더라고요. 선물 투자.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의 막내 아들, 키 큰 친구, 그 친구도 하는 모양인데 2주 후에 기름값이 올라간다. 투자했다 그러죠. 기름값이 그거는 즉 2주 후 다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봤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